안녕하세요. 피규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애니메이션 페이트 아포크리파의 내용을 압축하여 살펴보는 페이트 아포크리파 다이제스트. 오늘은 주말에 방영되었던 아포크리파 15화 길은 달라도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다르크가 위그드 밀레니아의 생존한 서번트를 한데 모으는 것에 성공하면 며칠 내로 따라잡힌다고 하는 시로,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대답에 따라서 그 목을 받아가겠다고까지 하죠. 아킬레우스는 마스터들의 행방을 묻습니다. 시로는 마스터들이 이 정원의 어느 방에 모두 모여 있다고 말해주죠. 아탈란테는 시로를 마스터로 인정하겠다고 말합니다. 나약한 마스터에겐 미련이 없다면서 말이죠. 성배의 기적에 기대는 이유를 묻는 시로, 아킬레우스는 영웅으로서 살아간다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탈란테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는 세상이라고 말하죠. 아탈란테의 소원을 공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세미라미스, 아탈란테는 이 정도 소망조차 이루지 못하면 무엇이 성배냐며 격분합니다. 성배는 어떠한 형태로든 소망을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시로, 자신의 소망도 아탈란테와 같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마스터를 계속 따르겠다고 하는 카르나, 그것이 바람이며 소환된 자신에게 내려지는 보수라고 말하죠. 하지만 흑의 세이버와 재대결을 위해 시로의 편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시로도 흑의 세이버가 공중정원에 찾아왔을 때에는 카르나 앞에 대령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카르나는 시로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하려는 것인지 묻습니다. 시로는 인류를 구제할 구체적인 수단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죠. 장면이 바뀌어 시로의 목적이 인류의 구제라고 말하는 잔다르크, 고르드는 이에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피오레는 대성배의 본질은 단순한 마력의 집합체로 이론이나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초래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시로가 구체적인 수단을 알고 있을 경우에 실행된다고 하죠. 케이로는 인류 구제의 구체적인 방법이 인류에게 있어 재앙이었을 경우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세계 제일의 마술사가 되고 싶다고 바라는 남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남자의 생각이 자기보다 격이 높은 마술사를 모두 죽인다는 방식일 경우 성배는 이것을 이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피오레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침을 생각하자고 말합니다. 거리상으로 멀지 않아 따라잡기 자체는 간단한 공중정원, 하지만 비행기는 아탈란테의 존재로 격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시시고 역시 시로를 막는 데에는 동감을 표합니다. 시로를 쓰러뜨리기까지의 일시적인 공투를 맺은 시시고와 피오레, 카울레스에게 위그드 밀레니아의 우두머리로서 피오레가 걸맞는 인물인지 케이로는 묻습니다. 마술사는 본래 비정한 인물이지만 피오레는 인간다운 윤리관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케이론. 과거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어렸을 때 개를 길렀던 피오레, 그녀는 펫은 애정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는 마술 실험으로 쓰여 죽고 둘이서 묻어주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괜찮았던 피오레가 개를 묻을 때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울레스는 왜 굳이 이런 걸 신경 쓰냐고 하자 방황하는 자를 이끌어주는 것이 교사의 소임이라고 케이론이 말하죠. 자신이 사라진 뒤에는 피오레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카울레스밖에 없다고 하는 케이론. 카울레스 역시 피오레와 이야기하고 그래도 우두머리가 되겠다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카울레스에게 그가 프랑의 마스터여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말을 하고는 케이론은 사라집니다. 시시고에게 약속대로 령주를 넘기는 잔다르크. 잔다르크는 지크의 령주가 1획밖에 남지 않은 게 문제라며 2획을 넘겨줍니다. 그리고선 마지막 1획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죠. 이 세상에 대가 없는 기적 같은 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시고 가문은 자신에 대해서 끝을 맞이한 거라고 말하는 시시고, 자신을 제외하고 각인을 이식해버리면 독이 발생하여서 양자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후 현상도 사냥꾼이 되었고 이래저래 해서 성배대전과 엮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잔다르크의 말대로 대가 없는 기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결국 시시고가 성배를 원한 이유는 자손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모드레드는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묘지로 돌아온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죠. 협력 관계에 있으나 위그드 밀레니아의 빈틈을 보여선 안 된다고 하는 시시고, 그리고 그는 별개의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적의 서번트가 잔다르크 일행을 요격하는 틈을 찔러 성배를 탈취하려고 하죠. 모드레드가 죽은 양자를 기억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시시고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법이라고 답하죠. 시시고와 주먹을 맞대고 성배를 손에 넣자고 하는 모드레드. 지크의 령주나 신변에 대해 잔다르크는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감정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의 성배대전은 자신이 바랬던 것과 다르다고 하는 고르드. 지크 탓이라고 하지만 자신 또한 그르쳤다라고 고르드는 이야기합니다. 고르드를 거만하며 우쭐대기 일수이고 인간으로서는 구제할 도리가 없지만 연금술사로서는 그럭저럭 유능하다고 호문클루스가 말합니다. 그리고 고르드는 자신이 무지크 가문이 아인츠베르는 앞질러주겠다고 말하죠. 호문클루스를 부르려다 이름이 없어서 불편한 고르드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나타난 셰익스피어에게 시로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아킬레우스. 셰익스피어는 알고 있었다고 하며 시로에게 협력하는 이유를 묻는 아탈란테의 질문에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대성배 앞에서 모든 마력을 기꺼이 쏟아부어주겠다고 말하는 시로의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이트 아포크리파 15와 길은 달라도 편 살펴봤습니다. 한바탕 전투가 끝나고 이제 수습을 벌이는 여러가지 에피소드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뭐 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벌어지게 될 이 시로와 잔다르크 진영의 대결 정도가 남아있는 모습이며, 시시고와 피오레가 공투하기로 협력을 맺었다라는 점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고르드는 뭐 아직까지 좀 비호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을 통해서 나름 어느 정도 변해가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16화가 방영되면 또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홀릭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